작전을 성공적으로 이루기 위해선 전략을 잘 세우는 게 중요하겠죠. 성공 투자를 위한 투자 전략, 오늘 저희와 함께 세워보시죠. 오늘도 세 분의 요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이화진 요원, 곽유정 요원, 김민수 요원과 함께합니다. 성투! 성투. 제가 이걸 처음으로 해보네요. 오늘 민수 앵커 대신에 제가 함께하게 됐는데 오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시장을 어떻게 보셨는지에 대해서 들어보고 싶은데요. 이화진 요원부터 말씀해 주시죠. 네, 일단 지난 주말에 일단 나왔던 이제 무디스에 대한 이제 미국 이제 신용 등급 강등이 아마 결국에 시장이 좀 당분간 계속 이제 유지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베센트 재무장관은 좀 정치적 이슈라고 이제 비판하기도 하지만은 일단은 지금 10분 뒤에 이제 미국 시장이 좀 열리게 되면은 아마 물론 저는 이제 한 1.7% 시작을 해서 마이너스 정도 이게 보합세까지 올라갈 것이냐 아니면 더 악화될 것이냐가 이제 내일 우리나라 시장까지 좀 영향을 미칠 걸로 보이고 있는데 이제 그걸 떠나서 이제 결국에는 1년 전부터 이제 무디스가 계속 꾸준히 미국에도 경고를 해왔었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그겁니다. 이제 향후에 재정 적자나 아니면 향후에 그런 이제 물가에 대한 부분을 얼마만큼 잡을 수 있는지가 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부채 한도 자체가 32조 달러이기 때문에 지금 36조 달러까지 이제 부채 비율이 올라간 상황입니다. 그렇다면은 향후에 지금 이제 관세 협상, 물론 이제 중국과는 어느 정도 막빠져 있는 상황이긴 하겠지만은 일본과의 관세 협상 이번 주 이제 금요일에 3차 협상이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그다음 이제 한국, 그다음에 이제 한미 이제 실무 협상 등 이제 환율에 대한 부분들이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만큼 위안화 이제 절상에 대한 이제 굉장히 역할도 굉장히 좀 중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하나둘씩 해결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지금 이제 당장의 9월달 금리 인하 기조이긴 하겠지만은 이에 대한 변화가 제가 볼 때는 5월과 6월달에 변화하게 된다면은 사실상 무디스와 관련된 신용 대한 이슈들은 굉장히 제한적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제한적이길 바라겠고요. 지금 잠시 후에 열리는 미국 뉴욕 증시도 잘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오늘 블랙룩이 굉장히 잘 어울리시는 곽유정 위원님도 오늘 시장 리뷰해 주시죠. 네, 오늘 시장 마찬가지로 그 미국발 신용 등급 강등에 따른 그런 이슈 영향이 시장에 좀 미친 것으로 보여집니다.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에도 오늘 외인 기관 쌍끌이 매도세 나오기도 했었고요. 지난주부터 코스닥 시장의 급락세가 나타났었는데 이미 외국인 매도세가 지금 이제 3거래일 정도 연속으로 좀 진행이 된 상황이 있었고 거기에다가 오늘은 기관 매도세까지 코스닥 시장에 같이 함께 매도세가 나오게 되면서 차익 실현 물량이 좀 나와주게 된 거죠. 그럼으로써 이제 시장이 좀 조정을 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 계속 좀 관측이 되고 있는데 아무래도 최근 이제 근래 들어서 시장이 이제 V자로 반등세가 또 나오는 중이었습니다. 관세 협상에 대한 기대감 그런 이제 무드 속에서 여기서 추가적으로 시장이 올라가느냐 내지는 박스권으로 여전히 좀 지지부진하게 상단 구간을 맞고 저항을 주느냐 그런 이제 부분들이 좀 주요하게 보였는데 아무래도 지금 시장에 이러한 좀 매크로 변수에 좀 취약한 그런 이제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요. 오늘 국내 증시에서는 전반적으로 좀 쉬어가는 숨고르기 장세가 지난주 이제 목요일에 이어서 금요일, 월요일까지 좀 이어지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 주셨고요. 특히 오늘도 유독 코스닥의 하락폭이 깊었는데 마지막으로 김민수 의원도 오늘장 리뷰해 주시죠. 네, 신용등급 강등이 미국이 되는데 우리가 왜 이렇게 더 빠지죠? 그러니까요. 네, 치사합니다. 아시아 증시에서도 가장 많이 빠지다 보니까 왠지 조금 좀 삐지는 느낌이고요. 네. 그쪽에서 말씀하셨던 코스닥이 더 좀 약하다. 그러니까 즉 약한 데를 더 약하게 건드리는 그런 모습들인 것 같은데 일단 지금부터는 체크를 해야 될 게 미국 관련된 쪽의 내용들 과거이기 때문에 별 영향 없다라고 하기에는 금리의 상승폭이 상당히 강하게 올라옵니다. 지금 30년물 같은 경우도 그렇고 10년물 같은 경우도 한 4.5대 이상으로 강하게 들어온다는 얘기는 금리가 올라갈 때 주식시장이 같이 동반적으로 올라간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금리의 안정이 먼저가 중요하겠다라는 쪽으로 바라보게 되면 오늘 어떤 시장은 그래도 약간 버틴다고 하더라도 지금 금리가 생각보다 높은 수준으로 계속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 그러면은 한 번에 안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금리 먼저 체크하는 게 중요하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일정 부분 그래도 현금은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시장의 변동폭을 좀 겪어낼 수 있다라는 쪽으로 금리 먼저 보자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금리를 잘 지켜보고 현금을 조금 확보해주는 편이 좋겠다라고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오늘 시장에 대해서 복귀를 해봤고요. 그러면 먼저 이제 본격적으로 전략회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략회의는 수급과 차트, 이슈로 나뉘는데요. 각각의 관련 종목들까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수급본부에서는 어떤 종목이 눈에 띄었는지 궁금한데요. 오늘의 수급대장은 누구시죠? 제가 감사합니다. 먼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오늘 시장에서 외인 기관 쌍끌이 매도세가 나오다 보니까요, 이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종목군들을 찾는 게 쉽지 않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좀 수급에 집중해서 최근에 기관이나 외인 쪽이 좀 들어오고 있는 곳이 어딘가 봤더니 대한항공이 흐름이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대한항공이 최근 보니까 연기금 쪽에서 최근에 한 10거래일 연속으로 순매수세가 들어오기도 했었고요. 오늘은 또 특이하게 외국인 매수세까지도 같이 함께 동반해서 붙어주는 모습이 관측이 됐습니다. 사실 지금 최근에 대한항공 쪽에 있어서는 한진칼 쪽이 그 호반 건설과 지금 M&A 관련돼서 적대적 지금 M&A 관련된 이슈가 좀 들어오고 있는 중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그 한진칼 같은 경우에는 오너 개인이나 특수 관계인 쪽의 지분이 11.5%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네. 이러한 외부 세력이 파고들기가 좀 용이하다라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백기사가 될 수 있는 좀 우호적인 그런 이제 세력들이 산업은행 내지는 또 LS 그룹을 또 뽑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지금 호반건설이 대한항공의 지분을 대한항공의 한진칼 지분을 늘리면서 계속 눈여겨보고 있는 이유는 최근에 이제 환율 환경 자체가 좀 안정권에 지금 들어서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보니까 환율이 1,400원 지금 이제 전후로 계속 좀 움직임이 보이고 있는 중이기도 한데요. 대한항공이 이제 코로나 팬데믹 때는 화물사업부에서 이제 운송이 이제 호조세가 나오기도 했었고, 올해 같은 경우에도 매출이 지금 이제 긍정적으로 장거리 이제 노선에 있어서는 아시아나와 이제 합병하면서 사실상 네. 거의 독점적으로 가고 있긴 그쵸. 하거든요. 일부 뭐 일감을 LCC 항공사 쪽에다가 나눠주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내에 있어서는 매가 또 국적 항공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눈여겨보고 있는 이제 호반건설의 지분 취득 이런 이제 이슈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어서 사실 지금 증권가 쪽에 있어서는 대한항공의 이러한 경영권 관련 이슈가 올해 좀 최대 그런 이슈가 되지 않을까라고 바라보고 있기도 합니다. 다만 제가 바라보고 있는 이제 이슈 중에서 가장 큰 부분은 대한항공이 이제 군용기 이제 MRO 사업 관련돼서도 최근에 모멘텀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네. 부분들을 계속 좀 주목을 해보고 있는 중이기도 한데요. 올 초에 이제 미국의 고위 관료들이 우리 국내에 방한을 하면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와 한국항공우주산업, 대한항공 순차대로 MRO 센터를 방문을 했습니다. 대한항공이 MRO를 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대한항공의 이제 사업 부문 중에서 항공우주사업부가 있는데 여기에서 이후에 신설 이후로 약 4,000대 정도의 미 군기를 이제 정비한 관련 이력이 있더라고요. 거기에다가 지금 뭐 김포공항이라든지 인천공항, 부산공항 쪽에서 중소형기 쪽 이제 MRO도 담당하고 있고 부산항공 쪽에서는 그 페인트 도장 쪽 MRO도 네. 하고 있기도 하고요. 가장 좀 크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은 아무래도 이제 인천공항 쪽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MRO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국내 유일의 글로벌 품질 인증도 다수 또 보유한 이런 대한항공의 이력이 있기 때문에 MRO 쪽 관련 이슈를 본다면 긍정적이고, 최근에 이 대한항공 쪽에서 엔진 그 클러스터도 지금 현재 2027년도까지 5,800억 정도를 이제 투입을 해서 단지를 조성하겠다라는 관련 이슈들도 나오고 있는 중이거든요. 이 세계 군용기 시장이 현재 이제 57조 규모에서 2030년까지 68조 원으로 크게 성장할 것으로 기대됐을 때, 또 향후 지금 우리나라와 미국의 협상에 있어서도 관련 키로 중요하게 좀 작용이 될 만한 그런 관련 이슈가 지금 현재 대한항공 쪽에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네. 관련해서 흐름을 잘 보셨으면 좋겠고요. 가격적인 전략은 지금 이제 시점에서 일본 흐름 봤을 때 지금 21선 구간대, 파란색 라인이죠. 심리선 생명선 구간인데 이 구간대 이탈하게 되면 데드크로스 단기적으로 뜰 수 있기 때문에 21,000원 구간 손절가 잡아드리고요. 네. 목표 구간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2, 3월 달 전고점 구간 기준으로 해서 25,000원 구간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 대한항공이었고요. 호반건설의 지분 취득 이슈도 있고 기관의 연속 순매수세가 들어오는 종목이었습니다. 목표가 25,000원 잡아주셨는데 여름 휴가철도 다가오는 만큼 좀 수익성 개선에 대한 기대감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이 수급본부의 두 번째 요원은 우리 막내 김민수 요원께서 해주시죠.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막내. 예. 네, 좋습니다. 그렇게 전해 들었습니다. 예. 네. 좋습니다. 막내가 해야죠. 예. 먼저 했어야 죄송합니다. 네. 네. 일단 수급 관련된 종목으로 찾아본 것 중에서
요즘 쉼없이 계속 올라가는 종목 저거 한번 좀 언제 사볼까라는 관점 쪽에서 종목 중에 하나 건설주 중에서 현대건설을 가져와 봤습니다. 현대건설은 지금 기관 쪽에서 최근에는 한 6일째 순매수를 계속 이어가다 보니까 지금 올라가면서 그렇게 크게 물량이 없다, 부담이 없다라는 쪽으로 계속 움직이는 부분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건설주 하게 되면은 일단은 뭐 내수 관련된 쪽들을 좀 체크해야 되겠죠. 근데 업황은 최악의 업황을 반영했다. 특히 이제 한때 PF 관련된 쪽에서 여러 가지 노이즈도 좀 있었지만 지금 그래도 아무 어떤 변화 없이 일단 그래도 좀 넘어가는 분위기인데 자꾸 뭐 한때는 계속 또 여러 가지 변화가 좀 나올 수 있겠다라는 우려도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큰 부담 없다는 쪽으로 보게 되면 업황은 이제 거의 반영이 됐다라는 쪽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한국은 일단 한국은행 쪽에서도 밝히듯이 여전히 경기 좀 위축된 모습들을 좀 활력소를 넣기 위해서 금리 인하를 계속 이어가겠다라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금리 인하의 또 최대 수혜는 건설 쪽이겠죠. 그런 쪽에 대한 부분들도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게다가 어제 또 보셨을 겁니다. 어제 또 대선 토론 1차가 진행이 됐는데 유력 대선 후보가 이제 부동산 정책과 관련된 쪽에서 한마디를 했던 부분들은 과거와는 좀 다른 쪽으로 시도를 하겠다. 그래서 부동산 공급 확대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쓰면서 부동산 관리를 해나가겠다라고 하게 되면 과거와는 좀 다른 모습들이죠. 부동산 공급이 확대된다라고 하게 되면 그동안의 공급이 많이 위축됐었던 부분들이 이제는 어떤 확대로 나오기 시작했을 때 수요와 공급을 맞춰간다라고 하게 되면 건설사 입장 쪽에서는 오히려 어떤 주택을 늘린다는 쪽에서 실적에 대한 개선 기반감이 개선 기대감이 좀 더 커질 수 있겠다라는 쪽으로 봤을 때 이런 부동산 정책에 대한 기대감도 같이 이어진다라고 보게 되면 여전히 꾸준한 우상향은 계속 이어갈 수 있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현대건설을 하게 되면 그래도 지금 바라보는 거는 원자력 관련된 쪽에서 가장 많은 경험이 있다라는 쪽에 대한 변화를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쪽에서 SMR이죠. SMR 관련된 쪽에서는 여전히 미국의 홀텍이라는 회사와 함께 어떤 손을 잡고 이어가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빠르면 이제 올해 말에 착공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상용화는 2030년대 정도면 충분히 이어가겠다는 쪽들인데 홀텍이 한국 기업과 손을 잡은 이유가 그거밖에 없습니다. 밸류체인, 즉 수직 계열에 대한 밸류체인과 함께 성과를 내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여전히 SMR의 강점은 현대건설이 갖고 있다는 쪽들을 봤었을 때 네. 어떤 프로젝트에 대한 기대감을 그대로 이어간다라고 하게 되면 역시나 성장에 대한 밸류도 같이 갖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따라서 지금 주가 패턴을 보게 되면은 쉼없이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단기 지지권 안쪽에서 계속 지지권 받고 올라가고 있는 모습들이기 때문에 큰 이상 없이 가고 있는데 혹시나 지난번 같은 경우도 쭉 올라가다가 약간 이제 중기적인 조정권들, 약간 차익 매물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그런 때가 오히려 기회가 되겠다라는 관점 쪽에서 지금 쫓아가는 것보다는 그래도 약간 눌림목이 들어온다는 관점 쪽에서 약간 45,000원대 밑에서 한번 자리를 잡는 모습들 쪽에서 어떤 중기 추세권 안쪽에서 변화를 좀 가져가 보시는 게 좋겠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런 관점에서 일단 레벨업을 시도를 하게 되면 중기적으로는 나타났던 저항대 부분이죠. 주봉상에서 저항대로 보여지고 있는 월봉상입니다. 월봉상에서 저항대로 보여지고 있는 직전 고점대 약간 6만 원대 부분 정도까지는 충분히 시도가 들어가지 않나 쪽으로 네. 목표가를 가져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38,000원대로 단기 중기 추세권 이탈하는 가격대를 손절가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건설 차트를 보셨겠지만 정말 차근차근 열심히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오늘 최고가를 경신했는데 목표가 6만 원까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화진 요원의 이 종목도 살펴볼게요. 네, 일단 ABL 바이오입니다. 4월 7일 날 이때 이제 GSK와 4조 1천억 관련해서 이제 기술 이전 2건이 나왔죠. 그 이후부터 이제 수급적인 현황을 보시면은 거의 한 3-4번을 제외하고는 외국인은 실세 없이 계속 꾸준히 매수를 해왔습니다. 대략 한 1,400억 정도죠. 지금 시총이 3조니까 거의 한 5% 이제 물량을 외국인이 쌍그리 다 이제 매수를 해왔다를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어떻게 보면 이제 기술 이전이 나왔는데 주가가 계속 올라오면서 이제 외국인 수급이 들어왔다. 그만큼 기술 이전에 대한 추가적인 요인이 한 건이 더 나올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뭐냐면은 이게 작년 6월 달에 이상훈 대표가 이제 콘네드에서 얘기를 해왔던 거는 올해까지 이제 기술 이전을 2건을 얘기를 해왔었고, 물론 이번 거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지연됐었죠. 원래 전년도 좀 하반기에 이제 계약건이 나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 이유가 뭐냐면은 애초에 이제 중소형 파마가 먼저 이제 계약거를 준비를 해왔습니다. 텀식 계약이 계속 꾸준히 해왔다가 이제 그거를 파기하고 이제 GSK와 이제 새로운 계약을 맺었는데 이번 1월 달에 이제 그때 이제 얘기를 해왔던 거는 4월 달이죠. 4월 달에 갔다 왔을 때도 그때 이상훈 대표가 어떤 얘기를 해왔냐면은 MTA 계약이 없이도 이제 추가적인 기술 이전이 가능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한 번 계약했고 두 번 계약했고 세 번째 이제 계약을 해왔다는 거는 그만큼 이제 빅파마 쪽에서도 이미 이 회사에 대한 이제 이중 항체와 관련된 기술을 어느 정도 충분히 좀 인지를 해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이제 우리가 알테오젠 SC 제형 플랫폼도 굉장히 중요하긴 하지만은 애초에 이 BBB 플랫폼 자체가 물론 최근에 이제 FDA 쪽에서도 알츠하이머 관련 승인도 얘기가 나왔지만은 그만큼 이제 약물 투여하는 게 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만큼 단일 항체 대비해서 이중 항체가 이제 분자 자체가 작기 때문에 약물 투여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에서 만약에 이걸 떠나서 LBS 301이죠. 예전에 3년 전에 기술 이전했던 거 그게 조만간 임상 1상이 마무리가 되는데 이게 경쟁사인 디날리도 사실 임상 1상이 실패를 했습니다. 화이자도 실패했어요. 그 이유가 독성 이슈입니다. 독성 이슈 때문에 안정성에 대한 이슈가 됐는데 만약에 이번에 임상 1상이 성공적으로 끝나고 나서 임상 2상이 진입이 되면 이게 아마 제가 알기로 3분기 때 결과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은 에비엘 바이오는 여기서 추가적인 좀 상승 흐름이 충분히 더 나올 수가 있고 그래파드 B 쪽에 추가적인 기술 이전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러면 당연히 저는 이제 시총 5조도 충분히 넘을 수 있는 흐름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네. 외국인이 그냥 사는 건 아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ABL 바이오 4% 오르면서 종가 62,900원을 보였는데요. 손절 라인은 어떻게 잡아볼까요? 5만 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절 라인은 5만 원으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오늘 가져오신 섹터가 첫 번째 수급 본부에서는 다 달랐는데요. 다음 본부도 기대가 됩니다. 이제는 차트 본부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차트를 기술적으로 분석하면 투자 타이밍이 보이죠. 먼저 차트 본부의 차트 대장님, 누구시죠? 김민수 요원님이신가요? 네, 막내가 해야죠. 막내가 하겠습니다. 네.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단 차트 관련된 쪽에서 요즘 그래도 시장 분위기가 다르게 오늘 정고점을 돌파해서 좀 강한 종목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쪽의 변화를 한번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바라보면서 네. 종목을 골라본 게 SBS입니다. MBN이 상장돼 있으면 MBA 들었을 텐데 네. 죄송합니다. 네, 그런 쪽으로 봤을 때 경쟁사긴 하지만 SBS가 최근 들어서 주가 변화가 조금 더 강하게 나오고 있고요. 실적 발표한 이후에 오히려 주가가 좀 더 탄력을 받고 직전 고점대를 넘어갑니다. 오. 일단 이런 모습들 특히 거래까지 실린다라고 하게 되면 눈길이 가죠. 그래서 아마 직전 고점대 부근에서 큰 매물대 없다라는 쪽으로 나온다 그러면 약간 네. 단기 조정은 나온다고 하더라도 지지권 확보된다 그러면 주가가는 추가적으로 탄력을 받을 수 있겠다라는 쪽에서 지금 외국인들 한도는 어느 정도 좀 차 있는데 기관의 매수에 따라서 주가가 등락을 보이는데 네. 최근 들어서 기관 매수세가 자꾸 다시 들어온다라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측면으로 보게 되면 SBS는 솔직히 지상파 방송국 쪽에서 그냥 수익으로 따진다. 광고가 전부 다입니다. 근데 광고 같은 경우는 보셔서 아시겠지만 최근 들어서 지상파가 그렇게 인기가 없습니다. 다들 OTT 아니면 MBN 보죠. 매경 그렇죠. 보시죠. 그러다 보니까 일단 지상파 쪽으로 시청률이 떨어지다 보니까 광고가 제대로 작동을 못했는데 그렇죠. 그런데 개선에 대한 기대감, 특히 이제 내수가 바닥을 찍고 이제 어느 정도 돌아가기 시작한다. 그러면은 이에 따른 이제 실적의 변화들은 충분히 나올 수 있겠다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일단 또 두 번째로 컨텐츠 관련된 제작들, 스튜디오 S를 비롯해서 자체 제작사들이 있죠. 이런 쪽에서 올해 11편을 제작한다고 하는데 상대적으로 KBS나 MBC에 대비해서는 아직 뭐 그런 드라마나 아니면 예능을 이렇게 좀 손 놓고 있는 분위기인데 네. 역시나 자체 제작사를 통해서 성과를 낸다라고 하면 기대감이 높아진다고 봐야 될 것 같고 게다가 그래도 작년에 계약했던 내용 쪽에서 넷플릭스가 가장 또 우호적인 관계가 유지가 된다. 그런 네. 쪽이 얘기가 나오면서 리쿰률이라고 그러죠. 이 리쿰률이 뭐냐면은 제작비를 지원하는 비율을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보통 80에서 85%까지 지원을 해준다라고 하게 되면 솔직히 어떤 제작비가 들어간 거에 거의 대부분을 많이 보존을 받을 수 있다라고 그쵸. 하게 되면 그에 따라서 나올 수 있는 어떤 성과는 오히려 기대감이 좀 높다라는 쪽으로 바라볼 수가 있기 때문에 제작 편수만 늘어난다 오히려 SBS는 제작사에 대한 기대감을 좀 더 키울 수 있겠다라는 쪽들인데 그러다 보니까 연간 실적이 약한 지난 2, 3년 동안은 광고가 제대로 자리를 잡지 못하다 보니까 네. 위축됐던 모습들인데 지금 실적은 연간 실적이 이제 개선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PBR 0.5배 주가는 생각보다 싸다라고 하는 네. 쪽에서 분위기를 보게 되면 추가적으로 강한 모습들이 좀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고요. 장기적인 모습들로 보게 되면 지금 주가는 아무래도 부진한 모습들 때문에 거의 저점대에서 이제 막 돌파하려고 하는 모습들이기 때문에 네. 아마 추가적인 탄력들이 좀 이어가기는 좋을 것이다라고 네. 보게 되면 일단 지금 한 22,000원대 정도까지 살짝 눌림목 들어온다 그러면 큰 이상 없이 보여질 거로 보여지고 있고요. 지난번 고가대 부근 약한 3만 원대 부근 라인 정도까지는 열어놓고 되게도 무리가 없지 않을까. 안쪽에서 목표가 3만 원으로 보셨으면 좋겠고요. 네. 순저가는 2만 원대로
딱딱 떨어지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넷플릭스가 이 SBS랑 계약을 하면서 넷플릭스에서도 순풍 산부인과나 뭐 네. 모래시계 같은 것도 볼 수가 있더라고요. 이런 네. 콘텐츠에 기대감이 있는 넷플릭스와 계약을 맺은 SBS 만나봤고요. 목표가는 3만 원, 손절가는 2만 원으로 잡아주셨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화진 요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펄어비스 하겠습니다. 물론 게임주라서 좀 생소할 수도 있겠는데 최근에 이제 21선을 타고 계속 꾸준히 좀 올라가고 있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정배열 타입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제 펄어비스가 최근에 주가가 좋았던 이유 실적 아닙니다. 이제 최근에 이제 원래는 붉은 사막이죠. 예전에 2021년부터 계속 게임을 개발해 왔었고 지금 거의 5년째 지금 계속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네. 최근의 상승 흐름은 원래 이제 한 3분기, 4분기에 출시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게임이죠. GTA 6, 이제 투 인터랙티브 이제 게임사죠. 자회사인 락스타 게임즈의 GTA 6가 이게 1년 뒤로 연기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 회사가 이제 GTA5가 거의 2억 5천만 장 팔린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2위 정도의 판매량을 이제 확보한 게임사기 때문에 근데 이 게임사가 안 나오는 건 굉장히 큰 수혜입니다. 왜냐하면은 콘솔 게임 시장 자체가 하나의 대형 이제 아이템이 나오게 되면은 다른 게임사들이 그만큼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좀 굉장히 클 수가 있고 2억 5천만 장이 어느 정도 수준이냐 하면은 우리가 이제 예전에 네오위지의 피노키오 이름 갑자기 생각이 피해 거짓이 네. 200만 장, 300만 장이죠. 그러니까 애초에 게임이 안 되는 게임이 지금 나오려고 한 게 1년 뒤로 미뤄졌습니다. 그러면 펄어비스에 대한 기준은 뭐냐? 제가 예전에 한번 탐방 갔을 때가 이 회사가 대략 이제 목표를 잡은 게 한 1,000만 장입니다. 근데 1,000만 장보다 더 벌어야 되죠. 왜냐하면은 2년 동안 R&D 비용이 더 쌓였기 때문입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럼 일단은 경쟁사가 당분간은 하반기에 나올 출시 작품들이 좀 없어지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럼 일단은 이벤트 매매가 가능하죠. 일단 네. 게임스컴 독일에서 열리는 게 아마 9월쯤에 열릴 겁니다. 8월이나 그리고 이제 지스타가 대략 한 10월쯤에 열리게 되죠. 그때 뭘 하게 되냐면은 결국 게임 출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펄어비스 이제 붉은 사막을 실제적으로 게임을 테스트할 수 있는 이제 기간이 있습니다. 그 보통 게임주들 같은 경우는 이때 유튜버들이 이제 인플루언서 같은 분들이 이제 게임을 실행하고 그 후기가 좀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주가가 좀 반영될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차트가 일단은 만들어지고 있다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겠고 손절가는 33,0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펄어비스 일정 모멘텀도 있고 붉은 사막에 대한 기대감도 있습니다. 손절가는 33,000원으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만나봤고요. 또 마지막으로 곽유정 요원님의 종목도 들어볼게요. 네, 저는 이제 전진 건설 로봇 가지고 왔는데요. 네. 일단은 차트 같이 함께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 일봉 차트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전진 건설 로봇이 우크라이나 재건주로 엮여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네. 우크라이나 한때 그 종전 관련 이슈가 나왔을 때 71,900원대까지 주가가 오름세가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네. 최근 들어서 2달 정도 지금 조정이 나와준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최근에 딱 21선 구간대에 안착을 했는데 지금 이제 가격 이동 평균선 지금 보니까 파란색 라인, 지금 핑크색 라인, 노란색 라인 이 라인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냐 하나로 지금 모여 있는 모습이 보여지죠. 그러니까 수렴인평선으로 형태가 지금 모여진 이런 상황 속에서는 이슈가 나오거나 거래량이 붙어주게 되면 방향성이 나타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그런 방향성이 나타나려면 수급적인 부분들도 같이 봐야 될 텐데 투자자별 지금 매매 동향 보시다시피 지금 투신 쪽에서 계속해서 수급이 붙어주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 모습들 관측이 되고 있고요. 사실 전진건설 로봇이 그냥 단순 테마주로만 보기에는 매출이 또 굉장히 또 잘 나타나고 있는 중이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배당도 지금 주주 환원 쪽으로 잘 해주고 있어서 배당 수익률이 지금 2.54%인데 배당 성향은 약 거의 한 60%에 달한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전진건설 로봇이 이제 지난해 이제 북미 쪽에서 1조 정도 규모의 또 인프라 지금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지금 수혜로 인해서 올해도 매출액 증가세 그리고 영업이익 증가가 동시에 같이 일어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중입니다. 물론 이제 우크라이나 이제 종전 관련해서 이번 이제 15일에 튀르키예에서 평화 회의 진행하기도 했었죠. 근데 잘 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도 좀 우호적인 부분은 이제 포로 교환에 있어서는 이제 긍정적이었지만 러시아 쪽에서 계속해서 지금 점령지 그 우크라이나 점령지에 대한 영토를 이제 달라라는 지금 압박을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사실상 좀 결렬이 된 그런 부분이 좀 아쉽고요. 다만
오늘 이제 현지 시각 오늘 지금 저녁 10시부터 이제 기점으로 해서 네. 트럼프 대통령과 이제 푸틴이 지금 같이 함께 전화회담을 하게 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이에 따른 또 이슈가 만약 조금이라도 좀 긍정적으로 나타나게 되면 내일 시장에서도 이런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된 네. 종목들의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관련 흐름들 잘 보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실적에 대한 부분은 제가 아까 말씀드리기도 했었지만 네. 올 1분기 실적도 지금 긍정적이고 2분기 실적도 지금 컨센상으로 굉장히 잘 나타나고 있는 중이기도 합니다. 북미향뿐만 아니라 지금 중동 쪽에서도 관련 이제 인프라 프로젝트들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특히 중동의 사우디 쪽에서는 월드컵, 아시아게임 이런 이제 이벤트들도 지금 다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매출이 또 급증이 되고 있는 부분들도 잘 보셨으면 좋겠고요. 최근에 전진건설 로봇이 로봇 관련주 아니야 하실 수 있는데 사실 콘크리트 펌프카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로봇주는 아니었거든요. 네, 근데 최근에 맞아요. 사업 부문에 로봇 사업을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이브리드 지금 콘크리트 펌프카도 지금 현재 하고 있고 거기에다가 스마트 건설 로봇도 지금 개발 중에 있다고 하니까 이런 모멘텀이 향후에 또 들어오게 되면은 건설 쪽뿐만 아니라 이런 로봇에 관련된 모멘텀까지도 가져가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주목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전진 건설 로봇 가격 전략 같은 경우에는 현 시점에서 만약에 단기 공략하신다면은 위아래로 플러스 마이너스 10% 내외로 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하단으로는 46,000원 손절가 잡아드리고요. 상단으로는 목표가 6만 원 진입하는지 흐름 보시면서 대응해 네.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전진 건설 로봇 이름에 로봇이 붙다 보니까 로봇주 아니냐라는 그런 혼동이 있었는데 진짜로 이제 로봇 사업도 시작한다는 얘기해 주셨고요. 또 테마주로 보기에는 조금 아쉽다. 그만큼 가치가 있다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목표가 6만 원으로 설정을 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차트 본부까지 만나봤습니다. 마지막은 이슈 본부가 기다리고 있죠. 이슈로 바라보는 종목들은 어떤 게 있는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이슈 대장은 이화진 요원께서 맡아주시죠. 네, 일단 제 종목은 일단 이오테크닉스입니다. 최근에 일단 1분기 실적 잘 나왔죠. 잘 나오면서 최근에 좀 반등이 좀 강하게 또 나왔고, 물론 이제 삼성전자, TSMC 밸류체인 종목이라 좀 보시면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일단 뭐 커팅 장비 만드는 기술이죠. 레이즈 어닐링 장비나 스트레스 다이신 장비를 만드는 업체이기도 합니다. 이번에 1분기 실적이 잘 나온 거는 뭐 1분기 때 신규 주문이 많았던 게 아니라 실제로 보통 리드 타임 자체가 보통 6개월, 보통 5개월 정도 이제 걸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년도부터 이제 주문 나왔던 것들이 이제 1분기 때 이제 계속 이제 쌓이게 되는데 이게 단순히 일회성이 아니라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디램이나 이런 HBM 쪽에 들어가는 커팅 장비 수요가 그만큼 더 많아졌다는 거에 좀 보시면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번에 1분기 같은 경우는 특히 디본더 장비죠. 이제 흔히 이제 TSMC 쪽으로 들어가는 매출이 올해부터 다 잡히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이제 IR 쪽 그 컨퍼런스 콜에서 얘기를 해왔던 거는 1분기보다 2분기에 대한 컨선이 더 높게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러면은 이제 작년에 사실 이제 이오테크닉스가 워낙 이제 삼성전자 향으로 많이 부각되다 보니까, 왜냐하면 이 스포츠 자체가 이제 삼성전자 비중이 훨씬 큽니다. 크다 보니까 그러면 만약에 올해부터 HBM4로 이제 전략을 완전히 선회한 삼성전자가 이제 3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양산을 시작하게 되면은 그럼 이오테크닉스에 대한 수혜가 굉장히 좀 크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죠. 삼성전자의 가장 큰 이제 밸류체인 단이 뭐 제우스나 하나마이크론이나 이제 이오테크닉스이기도 한데, 그럼 이제 이오테크닉스가 이제 1분기, 2분기 실적이 계속 우상향으로 좀 가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뭐 삼성전자는 어차피 지금 HBM4로 완전 전략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럼 이오테크닉스 수준은 3, 4분기로 계속 더 커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손절가는 12만 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오테크닉스 손절가 12만 원 선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김민수 요원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오늘 여러 가지 이슈가 나온 것 중에 하나가 브라질 조류 독감 관련된 얘기가 나오기 그쵸. 시작했습니다. 그 발표하면서 좋아하는 치킨도 못 먹게 될 이럴 상황인 것 같아서 네. 치킨도 이제 직접적으로는 아마 좀 바뀌는 분위기죠. 이제 브랜드 치킨을 생산하는 쪽과 그리고 또 네. 이제 그런 육개를 공급하는 쪽들, 그러니까 육개 공급하는 쪽들은 당연히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수혜를 받는데 네. 지금 치킨 관련된 쪽에서 공급하는 뭐 교촌 F&B 같은 경우는 그쵸. 오히려 약간 좀 수익성이 부담이 된다는 쪽에서 주가는 바뀌는 모습들인데, 그런 쪽에서 일단 육개 관련주 수산주가 강했습니다. 네. 그런 쪽으로 봤었을 때 이런 이슈와 함께 나오는 종목 중에 하나 동원산업 같은 동원 경우도 산업이군요. 일단 그 참치 관련된 쪽이다 보니까 수산주와 연결되면서 주가가 강하지 않나라고 단순하게 생각은 할 수 있겠지만은 그보다도 조금 더 좋은 이슈가
있다 오. 보니까 네. 추세적으로 강세로 갈 가능성에 무게를 두면서 흐름을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동원산업은 지난 이제 주주가치의 확대를 좀 위해서 동원 F&B라는 자회사를 100% 이제 자회사를 편입하면서 흡수 합병하기로 결의를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일단 저희가 예전에 주가가 꾸준하게 잘 갔던 종목 중에 하나가 메리츠 금융지주 같은 경우도 네. 자회사를 흡수 합병하고 같이 묶어놓는다라고 하게 되면 그게 오히려 가장 큰 호재가 됐다. 한쪽으로 봤을 때 네. 7월 말에 이제 마무리가 되고 하반기에는 오히려 동원산업 하나가 자회사와 함께 실적 모든 걸 보여주겠다라고 하게 되면 기대감이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만큼 덩치가 커지는 시너지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는 쪽으로 봤을 땐 앞으로 주가도 우상향이 계속 꾸준하게 나오지 않을까. 단순하게 오늘 나왔던 수산주 관련된 쪽으로만 보기에는 좀 아깝다라는 쪽으로 봐야 될 것 네. 같고요. 그런 쪽에서 지금 현재 PBR 0.6배 그리고 12개월 선행 PER 6배 수준이라고 하게 되면 충분히 저가 메리트가 작용하면서 움직일 수 있겠다라는 쪽으로 보게 되면 지금 나오는 레벨 시도는 계속 직전 고점대를 돌파하면서 나오는 변화이기 때문에 기대감이 높다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네. 살짝 눌림목이 들어온다. 그러면 계속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겠느냐. 한쪽에서 한 45,000원대 부근 정도면은 매수가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요. 목표가는 다시 한번 직전 고점대가 넘어가서 탄력받는 57,000원대 정도까지 보시면서 다음 저항대를 보셨으면 좋겠고요. 손절가는 45,500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6개주 수산주가 강세를 보였는데 그중에서도 동원사업 가져와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곽유정 요원께도 들어보죠. 네, 저는 SK 이터닉스 가지고 왔는데요. 오늘 이제 시장에서 사실 부각이 됐었던 게 단발적인 좀 이슈가 들어왔었던 종목들이 좀 이제 수급이 빠르게 이동하더라고요. 근데 그 와중에서도 에너지 관련 섹터가 좀 강한 움직임을 띠는 모습이 관측이 됐었는데 SK 이터닉스 같은 경우는 SK 그룹 내에서도 풍력과 태양광 사업을 담당하는 에너지 자회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지난 2024년도 3월에 SK D&D에서 인적 분할로 이제 독립을 하면서 최근 이제 근래 들어서 시장에서 좀 많이 부각이 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풍력 관련된 이슈가 지금 정부 정책 이슈도 같이 함께 들어오고 있는 중이기도 하죠. 전남 신안에서 지금 무려 19조 정도 이제 투자를 해서 해상 풍력 프로젝트를 지금 진행하겠다라는 그런 관련 이슈들도 들어오고 있고 네. 태양광 쪽에 있어서는 지금 미국향 모멘텀도 같이 함께 들어와주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 이슈상으로 봤을 때는 섹터상의 지금 모멘텀이 굉장히 강한 그런 종목 중 하나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영업이익 측면에서 봤을 때도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지난해 대비해서 동시 상승세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가 되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메리트 가져가 볼 수가 있거든요. 가격 전략에 대한 부분은요. 지금 최근에 일봉상으로 흐름 봤을 때 지난 3월 달 구간 기준으로 해서 헤드앤숄더 잡아보자면은 24,000원 구간대까지는 좀 추가 시세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거든요. 목표가 24,000원,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오늘 시가 구간대 기준으로 해서 18,500원으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슈 본부까지 만나봤고요. 내일장 전략 저희가 시간 관계상 한마디씩 짧게만 들어볼게요. 이화진 요원부터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뭐 내일 이제 중국 이제 LPR 이제 금리 인하 이슈도 있고 물론 이제 컴퓨텍스도 있긴 하겠지만은 지금 이제 미국 시장에서 이제 바이오 섹터가 오르고 있고 그리고 중국에서도 이런 관세와 관련 반도체 수출 통제 얘기를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미국 기술주들이 조금 반등하는 좀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무디스 관련 이슈들은 특히나 좀 제한적인 가능성이 크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중국의 5월 LPR 잘 확인해 봐야겠고요. 곽유정 위원도 한마디 해주시죠. 네, 지난 이제 금요일이 미국의 옵션 만기일이었거든요. 네. 옵션 만기일 이후로 딱 시장이 좀 크게 흔들리는 모습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이 매크로 변수에 좀 많이 좀 취약한 그런 상황이라고 제가 앞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방향성을 탐색해 나가는 그런 주간이 될 가능성이 높아서 시장 흐름 잘 관찰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김민수 위원도 내일장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네, 변동성 커집니다. 이럴 때는 다 베팅하는 게 아니고요. 현금 좀 갖고 있다가 센 종목으로 가셔야겠죠. 그런 쪽에서 일단 시장 좋은 종목 찾기 계속 또 시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장 계속 변동성이 이어질 거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금 확보를 조금 해두고 좀 방어적인 투자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렇게 세 분과 내일장 전략까지 세워봤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이렇게 야간 투자본부 2부 진행을 하게 됐는데요. 여러분과 함께, 요원분들과 함께 유익한 시간 만들어봤고요. 내일장 투자의 오늘 내용들 잘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3명의 요원들과 함께 저도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도 성공 투자하시고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성투! 성투!